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직접 겪었던 춘천의 모텔 괴담.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춘천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간에 일을 하죠. 아버지가 아프시기도 모텔 안에 모든 일을 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여튼 저희 모텔에서는 새벽에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CCTV라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그리고 자주 꿈을 꾸는 것. 이렇게 3개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카운터 구조는 호텔처럼 개방형 프론트가 아닌 방에 프론트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곤하면 커튼을 치고 잔다던가 누워서 TV를 보거나 하고 있죠. 하루는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잠이 들고 새벽 2시 그쯤 깬 것 같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TV 위에 있는 CCTV를 습관처럼 확인하곤 하죠. 그 CCTV는 주차장과 카운터 앞쪽,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각층 복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스스에 일어나서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카운터 앞쪽입니다. 카운터 앞에 CCTV이지만 엘리베이터 앞까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였죠. 손님이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왔나 보구만. 센서가 고장이 났나? 손님이 들어왔는데 벨이 안 울리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방문 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손님이 올라가서 방문을 열면 저희 객실 관리 컴퓨터에서 인위적으로 방문 소리를 내줍니다. 근데 방문 소리가 안 나서 손님이 카드키 사용이 미숙해서 잘 못 여시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CCTV를 봤는데 아직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이었죠. 순간 몸에서 찌릿찌릿하며 머리가 다 서버렸습니다. 침착하자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CCTV를 봤는데 계속 부동자세인 겁니다. 처음 봤을 때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카운터에 앉아서 그걸 보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CCTV를 봤는데 그대로 서 있고 두어 번 확인했을 때쯤 이미 저는 얼음처럼 얼어있는 상태였죠. 진심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컴퓨터만 보고 있었죠. 그냥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30분 정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CCTV를 봤을 때는 그 영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뒤 손님이 TV가 안 나온다고 올라와서 봐달라고 카운터에 전화가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6층이었습니다. 고쳐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3층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실 손님이 엘리베이터를 잡아놓고 걸어서 내려갔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닫힘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 문이 거의 다 닫혔는데 갑자기 문이 덜컹하고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보면 반쯤 닫혔을 때 열린 버튼을 누르면 스르륵 열리지만 다 닫혀갈 때쯤 열린 버튼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문 사이 센서에 무엇인가 감지가 되면 약간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립니다. 순간 이런 무서운 얘기가 떠오르더군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아무도 없는 층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면서 갑자기 중량 초과라고 삐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 이런 고전 엘리베이터 괴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튼 두어 번 정도 계속 반복을 하고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었지만 닫히지가 않더군요. 닫힐만 하면 다시 열리고 해서 무섭기도 했지만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불이 나게 뛰어내려가서 엘리베이터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죠.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가장 꼭대기 층이라던가 가장 밑에 층으로 내려와서 초기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운터에 내려와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1층에 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걸 보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모텔에서 일하면서 가장 무서운 일은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혼자 술을 많이 드시고
힘없는 목소리로 방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고 방을 잡을 때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말 섬뜩합니다. 예전에 어떤 손님이 퇴실 시간이 되었는데 안 나간다고 낮에 일하는 이모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는 아무리 해도 받지 않고 해서 제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에 들어서자 엄청 크게 TV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방에서 나오는 TV 소리였는데 TV 채널이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방송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무례를 무릅쓰고 마스터 키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자 신발이 보이고 방에는 아무도 없고 욕조에 물 받는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거 100% 자살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계속 불렀는데 다행히도 욕실에서 손님이 대꾸를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퇴실을 부탁드리고 TV 소리를 줄이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야기, 내 방으로 찾아오던 처녀 귀신. 제가 병역 특례를 할 때의 일입니다. 집에서 병역 특례를 하는 공장까지 너무 멀어 중간 지점에 원룸을 얻게 되었어요. 흔하고 작은 원룸 구조였습니다. 저는 여자가 썼다며 깨끗하다고 연신 강조하는 집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 덜컥 들어갔지요. 깨끗하다는 느낌을 강조하고 싶은 거짓말이겠죠. 바리바리 짐을 싸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랑 컴퓨터, 그리고 잡동사니였죠. 우선 짐을 방바닥에 널어놓고는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러 갔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며 삼겹살에 술을 한잔하고 저는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술도 마시고 은근 피곤한지라 그냥 자고 내일 정리해야지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녀와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누가 자고 있는 제 어깨를 치며 일어나라고 말하길래 깨버렸습니다. 참 쌩쌩했는데 일어나니 아무도 없더군요. 혼자 사는데 당연한 거였죠. 꿈인가 하며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짐도 좀 정리하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겁니다. 전 원래 천장을 쳐다보고 자는데 종종 옆으로도 자기도 합니다. 옆으로 자고 있었는데 등 뒤에 확실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그 물컹한 느낌이 났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은 뭘까요? 전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못한 것 같은데 뒷목이 찝혔어더군요. 그리고 뒤에서 그녀가 말을 합니다. 뒤돌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하고 말이죠. 그렇게 왼쪽 벽을 바라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난 뒤 대체 그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매일은 아니고 종종 와서 제 등이나 팔을 찰싹 때리며 늦잠 자는 저를 깨우기도 하고 희한하게 꼭 등 뒤에서 기대거나 제 어깨를 감싸고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계속되자 저도 베개 2개를 세팅하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 역시 남자인지라 얼굴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착한 귀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녀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용기를 내서 혹시 얼굴을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보기 흉해요. 등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속상했지만 잘못하면 제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등 돌리고 잤습니다. 2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 20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절 깨워주고 얼러주고 가끔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는데 나중엔 익숙해지더라고요. 짧은 만남이지만 착한 귀신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귀신이잖아요. 원룸에 산지 3달에 접어들 무렵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도 남자라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녀에겐 미안했지만 전 현실도 중요했죠. 그리고 진도를 뽑고 뽑아 여자친구를 원룸에 데려오게 되었죠. 여자친구와 있는 게 좀 걱정이 되었지만
낮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놀았습니다. 자고 간 데서 계획대로 되는구나 하며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녀가 올까봐 무지 걱정되더군요. 제발 오늘은 오는 날이 아니기를 빌며 여친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여친과 그녀는 번갈아 왔지만 언젠가 겹쳤던 날이 있던 것 같습니다. 헉헉대는 저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방 저편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안했죠.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 이후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착한 귀신이었는데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까봐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겪게 된다면 잘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